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서적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서적 외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여성이 바람이 나면 정서적인 외도인 경우가 많고, 남성이 바람이 나면 육체적 외도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의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서적 외도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기 전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만 저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마음으로만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정서적인 외도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어떤 남성이 랍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을에 어떤 처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꿈에 자꾸 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랍비에게 상의를 하니까 랍비가 그것은 죄일 수가 없다. 네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 뿐이지 그것을 진짜로 행동에 옮겼다면 그게 꿈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의 마음적인 부분이 죄를 짓는다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라고 얘기는 해요. 바람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을 때는 정조의 의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 정조의 의무가 마음적인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정서적 외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남편이 바람났을 때 당신이 그 여자랑 잤지만 사랑하지 않았으면 괜찮아. 마음을 준 게 아니니까 라고 상담에 오셔서 많이 얘기하시고, 남성분들은 잔 거,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거에 상처를 많이 입으세요. 정서적인 외도는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들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들도 아내분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세요. 상처를 입는 부분이 좀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서적 외도라는 것은 육체적 외도가 있기 전, 육체적 외도를 하지 않고 마음으로, 머리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지을 수 없고 사랑하고, 이런 걸 정서적 외도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육체적 외도라는 것은 성매매 외에는 없다고 하셔도 좋아요. 원나잇이거나 성매매거나 해서 정말 단기간 딱 한 번, 두 번인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걸 육체적인 것만 있는 외도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이상 만났고 최소한 한 달 이상 관계가 지속됐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그거는 육체적인 외도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외도는 만나지만 육체적 관계까지 스킨십이 단계를 가지 않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외도하는 분들은 정서적인 결핍이 심각하거나 본인이 관계 맺기에 사람과의 연대감이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잘 모르고 오로지 성중독에 집중돼 있는 분들이 육체적인 외도만을 행하고요. 정서적인 외도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겁이 많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어려우나 정신적인 외로움, 심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육체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것이 더 나쁘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 맺고 내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냐,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냐, 괜찮냐의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외도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외도를 저희가 넣는 이유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의 이슈가 아니라 약속의 이슈로 볼 때 이 정서적인 외도가 훨씬 더 가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정서적인 외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아니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가운데 혼자 좋아하는 거라면은 내 내적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쓰는 거고요. 교류가 있는 가운데 있다면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외도를 하는 경우는 그 순간 외에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서적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식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외도를 했을 때는 죄책감도 좀 더 생기고 성중독에 속하는 정도가 아닌 수준이라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서적인 외도가 됐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날 외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고, 실제로 여성분들의 경우는 불행했을 때 바람을 많이 피고, 남성들은 생활적인 안정을 찾았을 때 바람을 많이 피는 케이스들이 이 가정 내 외도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정서적인 외도는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짜증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소홀해진다라는 거죠. 마음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쳐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내 배우자에게 짜증내게 되고, 정서적인 외도는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되고 금전적인 소비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적인 걸 풀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해소를 금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남성들의 정서적인 외도는 어떠냐? 비슷해요. 내 아내에게 짜증이 나게 돼 있고요, 금전적으로 바람피는 대상에게 무언가 자꾸 베풀어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시간을 헤프게 쓰게 되고,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가정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서적인 외도가 관계를 맺음 속에 있다면, 육체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거의 그냥 초각을 다투는 일일 뿐 정서적인 외도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외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배척하고 있다고 느껴질 건데, 지나치게 배척하고 있는 경우는 이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 거고요. 정말 정서적으로만 끝나는 상태라고 믿으신다면 우선 본인에 대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 그래서 자꾸 다가갈 게 아니라 나를 다잡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되고, 나를 가꾸는 데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정서적인 외도만이라면 일단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할 때고, 그 감정을 알아주고 깊은 외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함께 노력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다스려져야 가능하겠죠. 그런 대화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